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5월 28일 오후 8시입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에 암호화폐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6월 둘째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를 업로드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BNB 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우측 상단에 카드를 눌러서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6월 셋째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시황 분석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코인은 리플입니다. 리플은 리플랩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2013년에 출시된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은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보완해서 금융기관들이 관리하는 DB 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블록체인 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세대 블록체인입니다. 리플은 자체적인 프로토콜 합의 알고리즘인 ECDS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발생하거나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날 때 모든 노드에서 리플 원장에 대한 합의를 진행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도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송금 거래 및 결제 처리 등을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 속도를 통해서 리플은 ODL이라는 국제 송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서비스 지역을 40여 개 시장으로 확대해서 혁신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제결제 인프라는 스위프트라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년가량 세계의 송금 시스템을 독점해 오고 있으며 해외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송금은행으로부터 다양한 중개은행과 수취은행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로 송금에 걸리는 시간이 3일에서 5일로 굉장히 긴 편인데다가 수수료도 7% 이상 부과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스위프트가 가진 한계를 ODL을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ODL을 이용하면 기존의 복잡한 스위프트의 과정이 단순화되어서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면 이는 리플의 ODL 시스템을 거쳐 원화로 바뀌게 되고 수취은행으로 전달됩니다. 보내는데 5초도 걸리지가 않고 수수료 또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부분은 리플을 거래소로 전송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고 투명하게 누구나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송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리플은 실시간 결제 및 자금이체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리플 코인은 플랫폼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최근에 리플에 있어서 다양한 호재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연은이 금융서비스 관련 웹3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웹3와 CBDC 그리고 결제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안에 리플이 언급이 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 시장은 하루 거래량이 7.5조 달러로 세계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외환 시장의 거래 금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CBDC의 거래 및 결제를 위한 마리아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24 프로젝트는 프랑스와 스위스 그리고 싱가포르 간의 은행 간 결제를 위해서 도입된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와 유로, 싱가포르 간의 국제적 네트워크망을 통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아래에 보시면 하나로 연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플과 스텔라가 등장하는데 보고서에서는 리플은 국제결제 수단으로 간주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준은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블록체인의 중심 기업으로 리플과 스텔라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의 블록체인이 국제 결제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서도 보고서에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스텔라는 매우 저렴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 결제에 있어서 앞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플은 SEC와의 소송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과거의 정고점인 3달러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리플은 현재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보고서에 언급된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세에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송 일정 관련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SEC와의 소송이 7월 중순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7월 중순에 약식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법원에서 정해진 기일이 아니며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추측입니다. 7월 중순의 날짜가 언급된 이유를 살펴보면 담당 판사인 토레스는 9주간의 간격을 두고 판결을 내리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9월 29일, 12월 19일, 3월 6일 등 9주간의 간격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고 마지막 남은 주요 약식 판결은 5월 16일 이후로부터 9주 뒤인 7월 18일로 예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송 일정 관련해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리디파인 투머로우 2023 컨퍼런스에서 SEC와의 소송이 몇 주 내에 매듭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송 등 법적인 사안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안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아니 몇 주 이내에도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만큼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리플과 SEC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힘먼 연설이 13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과거 6월 6일에 공개가 될 예정이었으나 리플과 SEC의 합의로 인해서 일주일이 연장이 되었고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이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의 문서를 살펴보면 18년 당시 힘먼 스피치를 공개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힘먼 연설 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18년 당시 SEC 국장인 윌리엄 힘먼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EC는 어떻게든 연설을 봉인하고자 하였으나 22년 1월 토레스 판사는 SEC에게 힘먼 문서를 전달하고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약식 판결은 힘먼 연설을 공개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6월 13일 이후부터 7월 4일가 약식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어서 리플의 차트 분석을 살펴보면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리플의 월간 차트를 분석하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리플의 월간 차트를 보면 지지 라인과 주된 저항 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단기적인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에서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한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0.5014달러이고 0.5014달러를 돌파하면 장기적인 저항 라인은 약 1.2달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1.2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이후에는 3.82달러까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다크 디펜더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고래들이 지난 3주 동안 리플을 매집했다라는 센티멘트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인 5월 28일까지 약 3주가량 5,200만 개의 리플을 매집을 했는데 금액으로 하면 2,290만 달러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플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리플의 시세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집 물량에 비해서 고작 5%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리플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주제인 미국의 부채 한도 인상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저녁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고 CNN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은 약 2시간가량 통화를 했고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카시 의장은 근로조건 강화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크고 까다로운 문제가 남아있고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과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큰 무리 없이 31일 전까지는 표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타 암호화폐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알트코인보다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최근의 하락장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베팅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NUPL 차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PL은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이나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현재 NUPL을 보면 이 지점에 도달해 있고 이 지점은 약 30%의 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나타내주고 있고 현재 점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공포의 지점에 점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 심리는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왔다라고 알리가 언급했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라고 알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공포와 탐욕 단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하락하고 있지만 조만간 진행될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NUPL이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도 올 한해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